김봉준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이미지로 알고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탄 이 산타클로스는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그 이미지는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미국인가요? 미국 하면 이민의 나라잖아요. 예. 18세기 초부터 이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옵니다. 근데 아까 임승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산타클로스가 신터클라우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부르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마 그러면 언제부터 네. 도대체 이게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나타나게 됐는가? 이게 1823년 뉴욕에 있는 신학자 클레먼 클라크 무어라는 신학자가 니콜라스 성자의 방문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찍소리 없이 고요한 밤, 집 꼭대기까지 날아왔네. 니콜라스 성자가 썰매에 장난감을 가득 싣고 작은 썰매와 8마리의 작은 술록. 반짝이는 그의 눈, 즐거움이 가득한 보조개, 장미 같은 뺨, 체리 같은 코, 활처럼 휜 작은 입, 눈처럼 새하얀 턱수염, 통통하고 포동포동한 유쾌한 요정. 총 56행으로 작성된 시인데 이게 술록이 끄는 이게 썰매를 타고 지붕 위를 날아가며 굴뚝 안으로 해서 이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처음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썰매 술록.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산타의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시가 1823년 12월 23일 뉴욕의 작은 신문인 트로이 센티널이라는 신문에 실렸는데 실린 그날 신문이 매진됩니다. 그리고 전 미국에 이 신문의 시와 함께 신문에 실린 이 그림이 이제 미국에 퍼지게 되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구나.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지금 김봉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산타의 현대적인 이미지 보셨잖아요. 네. 근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음악, 네. 캐롤 같은 느낌이 좀 떠오르지 않으신지. 깨보다 구주 오셨네 막 이런 거. 아 그래요? 흰눈 사이로 이거 아니? 근데 아까 그 모습 있잖아요. 산타가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You'd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He's making a list, checking it twice, gonna find out who's naughty and nice. 한국에서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되죠. 울면 안 울면 돼요?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하는 캐롤이죠. 이 캐롤 자체가 1934년이에요. 미국의 한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발표됐는데 즉각적인 대히트였습니다. 24시간 만에 3만 개 이상의 레코드가 팔려 나갔어요. 와, 그리고 이 당시는 그 음악을 직접 듣는 매체보다는 집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보의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 히트곡의 조건이었거든요. 이게 50만 본의 악보 주문이 밀려들었다고. 그래서 이 노래는 노래를 부른 아티스트만 수백 명이 넘고요. 지금도 수많은 아티스트에 의해서 매년 새롭게 커버되고 있는 그야말로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 a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대히트네.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평론가님. 근데 이 노래 가사 속 보면은 이 울면 안 돼를 강조하거든요. 네. 왜 울면 안 된다는 게 아까 저희가 또 배웠던 그 내용 중에 악마가 그거 때릴까봐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테클로스의 이미지 좀 엄하고 근엄한 그런 이미지가 반영된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이 산타클로스가 한 해 동안 애들이 착한 일을 했는지 못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장부처럼 예, 빨간 책이 있어요. 예.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고 못된 짓을 한 애는 산타의 방문을 받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가사에 녹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 잘 들으라는 얘기죠. 한 해 동안 말 잘 들어라. 대부분의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어른들이 맞아요. 듣고 싶은 얘기거나 이뤄졌으면 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편하게. 사실 캐롤 중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캐롤입니다. 조건부. 이게 어른들을 위한 캐롤이고 맞아요. 사실 12월 초에 이제 이 노래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초비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된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부채질을 하는 게 말 안 듣는 아이, 말썽 부리는 아이한테 너 뭐라고 올해는 하냐면 선물 못 너 받겠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주신다고 이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12월 24일 밤까지만 참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늦게 배워도 될 처세술을 맞아요. 처세술. 일찍부터 몸에 익히도록 종용하는 노래인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책임 회피도 되잖아. 선물 안 줘도. 산타 그러네. 할아버지가 네. 야 누구 잘못했나 보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항상 이제 쿠키랑 우유를 꼭 밤에 놔두고 잡니다. 그럼 이제 와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쿠키도 먹고 우유도 마신다. 그래서 우유랑 쿠키 안 놔두면 또 선물 안 주고 간다라는 또 이런 불안감도 진짜 있어요. 조건적이네. 그럼 산타클로스가 악마 같은 조수도 데리고 다니고 네. 아이들을 좀 무섭게 혼내고 꾸짖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뭔가 푸근하고 뭐 껄껄껄 웃는 그런 인상의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산타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게 갑자기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쉽진 않지만 이게 광고 모델이 되고부터라고 해요. 광고요? 네, 산타가 광고 모델로 발탁되자 갑자기 성격이 좋아졌습니다. 상업적이네. 네. 자본주의 산타네. 그럼요. 일단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코카콜라? 네.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코카콜라가 이렇게 산타클로스를 광고 모델로 선택을 하면서 지금의 산타의 우리가 아는 비주얼적인 모습이 확립이 됐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빨간 맛. 그죠? 빠빨간 맛. 네. 근데 과연 그러면 코카콜라는 왜 굳이 산타클로스를 광고 모델로 선택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일까? 오, 성우 니콜라스의 좋은 이미지를 쓴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근데 콜라라는 음료와 계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지. 겨울에도 마시는 음료다. 아, 정확합니다. 콜라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 네. 시원하게 마시는 이미지가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코카콜라가 이제 역발상 마케팅을 한 거죠. 겨울에도 상쾌하게 마실 수 있다. 와. 마시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모델로 발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영리하네. 네. 그래서 1931년이에요. 미국의 화가이자 광고 일러스트레이터였는데요. 썬더블룸에게 긍정적인 산타를 한번 그려주면 어떠냐. 그래서 썬더블룸이 니콜라스 성자의 방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뭐 아이들의 편지를 읽고 장난감도 배달해주고 또 이렇게 인자하고 허허허 웃는 유쾌한 이미지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재탄생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인기가 많았죠. For perfect refreshment, serve ice cold Coca-Cola. Best love. A little girl made a great big Porque no importa